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을 위한 봉사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방송이 두 개가 있었어요. 예. 그 점심경에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네. 짜장면, 탕수육 어린이날에 빠질 수 없는 필수 메뉴죠. 네, 네. 같이 먹으면서 시간 좀 보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오늘은 어떤 말말말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비리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좀 낯선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목소리입니다. 초선 의원이죠. 아하, 예. 네, 방금 들으셨던 오디오는 김웅 의원이 어제 국회 한노위에서 열렸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경덕 후보에게 한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 사실 좀처럼 듣기 힘들거든요. 고맙습니다. 야당 의원이. 그쵸? 야당 의원이 네. 장관 후보자에게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듣기 힘든 말이어서 너무 네.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멀리 따져볼 것도 없이요.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칭찬이 야당 의원에게서 나온 거 딱 한 곳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뿐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예.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자격 없다.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자격 없다. 사퇴하세요. 스스로 물러나라. 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사퇴 요종이라고 불렸던 의원도 계셨습니다. 네. 사퇴하세요. 예. 네. 이렇게 호통치고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네. 송구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있어요. 와왔던 장면. 그리고 또 있어요. 의원님들의 지적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볼 계기가 맞아요. 마련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네. 말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몸을 납작 낮춰서 네. 그냥 어떻게든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그렇죠. 하는 읍소형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익숙한 장면들이 어제 4개 부처 청문회장에서 리바이벌 됐어요. 아하. 정말 리바이벌 싫은데 또 리바이벌 됐습니다. 예. 잠깐 다른 청문회장의 모습을 오디오로 담아봤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그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방에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무상 숙박. 그죠?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가 참석한 시절 지냈던 거처가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게 된 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오디오가 나갈 때 사진이 다 유튜브에 이제 올려졌었는데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분이 한 말들인지 좀 이종훈 평론가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하고 나가서 논란이 된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무상 숙박이죠라고 따져 물었던 목소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고요. 네네. 두 번째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당연히 임혜숙 후보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국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부인이 1200점이 넘는 도자기와 샹들리에 8개를 사들여서 국내로 들어왔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네. 라고 묻는 목소리는 예.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고요. 송구하다는 목소리 역시 박준영 후보자의 목소리입니다. 네. 씁쓸하지만 지금 들은 이 오디오가 그동안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인사청문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늘 보던 풍경이고요. 네, 게다가 또 굉장히 이 장면이 좀 우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임혜숙 후보의 도덕성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검증한 의원이 박대출 의원이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박대출 의원이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자신이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 소속일 때 예.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개인사나 터는 이런 신상 털기, 흠집내기 이건 구태 중에 구태다. 네. 이런 과거형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아하. 이제 미래지향적인 청문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네. 우프죠.
근데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네.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자고 하는 분이 과거지향으로 돌아오셨네요. 우상 숙박을 얘기하시고 계시죠. 예. 게다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자유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청문회장마다 네. 후보자들 개인 신상 털기하지 말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정책과 비전을 좀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 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 시절에 도덕적 검증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맞아요. 도대체 이 정부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정말 너무 우프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로남불은 똑같네요. 서로 뭐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따질 수 없네요. 동수만 바뀌면 이렇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맙다, 칭찬한다, 네. 적합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던 훈훈했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장의 모습이 너무 신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소위 고위공직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라면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 당연한 걸 칭찬해야 되니까 참 뭐라 말하기가 그렇네요.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개인적인 검증, 도덕성 검증, 사생활에 대한 검증 이것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네.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자, 나눠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여당 때는 계속 해오고요. 네. 야당 때는 때 반대하고 반대하잖아요. 이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항상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이런 청문회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우프죠. 안타깝고요. 예, 우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후보자에게 고맙다는 야당 의원의 말, 네. 후보자 칭찬한다는 말,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장관이 제대로 일하겠군 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말로 넘어가죠. 네, 이번 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오디오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의장,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 군민의 소관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동 군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는 뉴스, 뭐 저도 봤고 많은 분들이 네. 보셨을 텐데, 네. 아니 아마도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하동 군민들이 왜 이재용 부회장의 고향이 하동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군민들의 동의가 없었던 거군요. 네, 알고 봤더니 명의 도용이었다. 허허. 이렇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KBS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처음에 이 뉴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하동군민이랑 하동군이랑 무슨 인연이 있어서 하동군민들이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청원을 올렸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알고 보니까 하동군수, 하동군의회 의장이 자기들 맘대로 50만 하동군민의 이름을 갖다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건 법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우리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네. 사기이고 범죄로 그렇죠. 규탄받아 마땅하고 네.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네.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 50만 명의 명의를 자기 마음대로 도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하동군 그리고 군의회 의장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명했나요? 해명을 하긴 했는데 좀 예. 이상해요. 하동군청 공무원의 말 그리고 박성권 하동군의회 의장 말을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50만 내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 국민들이 정서와 맞지 않는 윤군수와 박성권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왜 동의 없으셨어요? 동의 없는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첫 번째 오디오가 좀 잘못 나갔어요. 네. 첫 번째 오디오는 시민단체 이야기고요. 그러게요. 하동군청 공무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2022년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삼성 간 유치를 좀 추진해 왔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70%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다. 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인터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빠져나가신 분은 네. 이제 그 하동군의회 의장입니다. 네. 하동군의회 의장 아니 그렇게 서명을 제출하고 그랬으면은
당당하게 어떤 사실인지 밝게 될 텐데 답변을 피하고 도망을 갑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다음에 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솔직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동군청 공무원의 답변이에요. 네. 아니 내년에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삼성간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주니까 삼성도 그 대가로 우리한테 삼성간 만들어주지 않을까? 협찬 좀 해달라. 네. 이렇게 기대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거의 뭐 뇌물 받겠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주고받고 보던 하겠다. 얘기예요. 과거 이거라는 우리 생각이 언론들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문자로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보냈잖아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아부성 문자를 날렸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담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이 한 일, 그리고 과거 우리 언론사들이 삼성 광고 더 따내려고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고 문자 보냈던 거. 이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과거에 장충기 전 사장에게 지면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문자 보냈던 아부성 문자 보냈던 언론인이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라 이런 칼럼이나 기사 내보내면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가성이라고 바로 생각이 들죠. 굉장히 좀 염치 없는 행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과 또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로 보정동 핵주먹님이요. 말도 안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698님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공무원이 할 일인가요?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라도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슈와 논란이 됐던 수많은 말들 이종훈 평론가와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좀 두렵습니다. 어떤 말이 또 나올지. 이번엔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번엔 표득의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네. 네.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 아실까요? 아유, 그럼요.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아마 애인을 놔두고 네. 이제 막 군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너 군대에 있는 동안에 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라고 말하면 이것보다 심한 말이 없을 거예요. 군인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저주고 악담이고 금기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절대로. 네. 예. 그런데 이 말을 이 저주성 악담을 군인들 앞에서 그것도 200명이 넘는 군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 군인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누군지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에 있는 군 훈련 시설인 육군 상무대를 찾아 200여 명의 신임 장교들에게 격려 차원의 훈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외출 외박을 못 나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수료하고 6월에 자대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남 총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한 뒤 훈시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약을 올리겠다는 취지도 아닐 테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군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군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도대체 충격적이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의 해명을 들어보면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다. 농담도 이런 농담을 안 되죠. 농담도 해야 될 농담이 있고 그러니까요. 분위기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 이날 참석했던 장교들 200명의 장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3월에 입교한 이후에 2달 가까이 외출 외박이 금지되면서 단 한 번도 밖에 못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외출을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애인들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도대체가 농담이라고 해도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농담이죠.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장교들도 격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장교들 같은 경우에 너무 황당해서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나만 그걸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말 그런 얘기를 했나?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맥락도 없이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외박 못 나가서 뭐 그 미안하게 생각한다. 6월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일정 부분 외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의 훈시를 하다가 끝 무렵에 가서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사과문 내고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해서 친구를 예로 든 건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던 것 같다.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 총장이 사과한 이후에도 인터넷과 SNS에는 남 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야, 참모총장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네? 그러니까요. 사석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아무 맥락 없이 그런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건 우리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고요. 아니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군인에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잖아요. 사석에서도 이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육군 부실급식 때문에 또 장교의 사병 가혹행위까지 연이어 지금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누리꾼의 말처럼 이제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아주 매를 법니다. 매를 벌어. 안타깝네요.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말 어떤 말입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준비한 오디오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뛰지 마, 조심해, 다친다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매일 밤 씻긴 후에 멍투성이인 아이의 몸에 로션을 바르며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네,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말 같은데요. 아이가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죠?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고 또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드는 소아혈우병 혈우병 환자의 한우의 엄마가 한 말인데요. 예.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2돌 된 혈우병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가 지난 4월 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분이고요. 네. 또 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이 엄마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하. 정말 아주 작은 상처라도 피가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고 또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조그만 상처 긁힘 때문에 이불이 다 피로 흥분이 젖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엄마는 장난감도 무섭다 그래요. 예. 아이에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뛰지 마, 조심해, 다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이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제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이 아픈 아이들의 엄마들이 왜 모이신 겁니까? 시위하러 간 거예요. 시위를 하러요? 네. 이 엄마들이 심평원에 요구할 게 있어서 가셨는데 네.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맞던 주사 그냥 계속 그냥 맞게 해달라. 이전까지 혈우병을 앓던 아이들이 매주 2-3번 가슴 부위 정맥의 치료제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예.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가슴 부위 정맥 주사.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간호사들도 눈물을 쏟게 일수일 정도로 아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예. 그런데 최근에 정맥이 아닌 피하 조직에 주사를 놓는 주사약이 나와서 아이들의 고통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고 아이가 아파하지 않아서 또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부모들이 좀 행복했는데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약을 급여 대상으로 정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주사를 더 이상 맞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급여 대상으로 정한다는 거는 약값이 본인 부담이 싸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환자하고 가족들에겐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좋은데요. 예. 하지만 심평원에서 이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아이 가슴을 열고 가슴에 정맥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뒤 정맥 주사를 계속 맞는 면역 간용 요법을 먼저 실시하고 이 요법이 실패한 경우에만 피하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아니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이것 때문에 아이와 부모들이 지금 병원에서 피하 주사 처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평원이 조건으로 내건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손등, 발등, 뭐 팔 안쪽 뭐 찔릴 수 있는 군데는 다 찔러봤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13번째 정도 찔렀을 때 아기가 입술이 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씀만 들어도 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엄마 마음인데요. 네. 참 마음이 무척 아픈데 그런데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건을 단대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복지부는 이 정맥관을 삽입하는 치료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 전문가들은 이 고통스러운 치료가 더 안전하다, 더 먼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최근에 심평원 같은 경우도 입장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뒤부터. 아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참고로 이 논의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근데 원래 4월 초에 열려야 되는데 다음 달로 밀리면서 5월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예. 어제 심평원 앞에서 시위를 했던 엄마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엄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시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또 어린이날인 오늘 심평원과 복지부가 아픈 아이와 그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고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